최근에 베스트 도전 저승 파견 고용직이라는 웹툰이 무급 연재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정식 연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한 일이죠. 다들 대단하다, 인간 승리다, 저 웹툰 정말 재밌고 명작이다, 너도 꼭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웃고 있던데요. 저는 이런 화기애애하고 꽃잎이 휘날리는 레드카펫 같은 분위기랑 정반대의 극심한 회의감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에 아주 뛰어난 인재라고 평가받는 인턴이 들어와 수년 동안 무급으로 노동하며 버티다가 결국 10년째에 정사원에 합격했다고 단어를 바꿔본다면 과연 아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선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네이버 베스트 도전 관련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저승 파견 고용직이라는 만화는 제 취향과는 많이 다른 만화였지만 대중들에게 그 정도의 극찬을 받는 만화조차 정식 연재에 10년이 걸린다는 걸 보고 내가 그린 명작품을 꼬박꼬박 주간 연재하면서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웹툰이라는 꿈 자체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가 나약한 걸까요? 아니면 욕심이 많은 걸까요? 10년을 무급으로 연재할 각오 정도는 당연하게 가져야 웹툰 작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요소가 배도 합격 기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고쳤어야 1년 내에 정식 연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지난주에 왜 저 작품은 연재가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지지난주였나요? 쟤는 이게 문제인데, 쟤는 저게 문제인데 왜 연재가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인의 질문을 토크리님이 가져왔던 것과 조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기약 없이 고통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논리 구조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살짝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걸 전 많이 봅니다. 일단 베스트 도전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연재가 됐다는 것을 보시고 축하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10년 무급 연재를 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정식 연재였을 거야. 이 작가님은 정식 연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동안 돈도 안 받고 버티셔서 10년 무급 연재를 하셨어 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과연 그 작가님이 그러셨을지에 대해 저는 조금 의심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인턴이 뛰어난 인재라고 평가받는 인턴이 10년까지 무급으로 노동하며 버티다가 정사원에 합격했다는 비유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기에는 살짝 논리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저는 그냥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 저승 파견 고용직이라는 원고를 10년째 배도에 업로드하셨던 작가님이 이 10년 동안 무급으로 오직 연재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신 것이 지난 10년간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키워드일까요? 난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는 기본적으로 늘 그린다라는 멘탈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이 작가님이 어떤 직업을 택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알바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대원칙, 난 무조건 계속 원고를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이 작품이 아니라 2년짜리 작품이었다 칠게요. 그거 끝냈어. 그 다음 작품 1년짜리 끝냈어. 그 다음 작품 뭐 했어. 그래서 도합 10년이 됐지만 다른 작품들을 하다가 그 중에 뭐 하나가 컨택이 돼서 연재가 됐다고 한다면 똑같은 비유를 하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공교롭게 하나의 작품이었을 뿐이지 중요한 건 계속해서 원고를 지속한다는 원칙 하나만을 지킨 채 어떤 식으로 10년 동안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셨을까라는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이 경우가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짜리가 아니라 2년, 3년, 5년, 도합 10년이라고 치고 여러 개의 시도라고 칩시다. 어찌됐건 10년 동안 꾸준히 원고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데뷔가 되었다라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아주 드물죠. 그래서 더더욱 화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럼 다수는 어떨까요? 운때가 됐건 자신의 실력이 됐건 소재의 어떤 트렌드가 됐건 어떤 면에서건 나의 어택과 시장의 반응이 잘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그 10년이 되기 전에 언제쯤 오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되거나 아니면 언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거나 그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적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을 일종의 신호처럼 해석하는 건 아주 많은 논리적인 왜곡을 가져옵니다. 10년을 버텨야만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가져와서 원칙으로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너무나 큰 가중치를 주지 마시고 오히려 저걸 보아하니 10년이나 버티는 사람 아니면 못 해먹겠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나의 지금 현재의 이 상태가 꽤 지친 상태가 아닌가 라고 스스로의 상태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작품이든 여러 개의 작품이든 나는 일단 무조건 기본적으로 꾸준히 원고를 할 거고 그린 원고는 올릴 거야 라는 원칙 하나만을 지킨 채 취업을 하고 회사를 가고 동호회를 가고 그래서 중간에 잠깐 바빠져가지고 못 올리더라도 아무튼 크게 보면 항상 나는 원고를 해왔어 인 사람은 어떻게든 된다 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멘탈이 건강하신 상태인 거죠. 저는 근데 너무 이해가 가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삐끼님처럼 해석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고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고 싶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야, 저 정도가 안 되면 시도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게 만드는 두려움도 여기 있을 거고요. 지금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고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싶고 공감도 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조금 더 합치되는 설명을 제가 드려보자면 누가 됐건 10년 동안 꾸준히 원고를 하고 한 원고는 올린다 라는 원칙을 지켰다면 그 10년이 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 보통은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면 무조건 늘거든요. 근데 그때 운때, 플랫폼의 수요, 시장의 흐름, 독자들의 니즈 같은 것들이 조금 도와주면 몇 년씩 앞으로 땡겨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걸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파고들고 분석하고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연습해가지고 계속 원고를 올려나가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죠. 조금 과장해서 저번에 얘기했죠. 마츠모토 타이오 상을 받으신 일본의 몇 세 만화가셨더라? 52세 만화가였나? 82세 만화가였나? 잠깐만요. 나 검색을 좀 해볼게요. 81세 그래. 마츠모토 타이오 상을 수상한 일본의 작가님이 81세다 라는 뉴스가 아주 크게 나왔죠. 그거 보고서 누가 아니 81살이 될 때까지 원고를 투고해야지만 만화가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누구나 딱 듣자마자 이상한 해석인데 라고 생각하죠. 어떤 현상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그걸 웹툰이라는 건 배도라는 시스템은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부분은 스킵한 논리라는 걸 지금 이해가 가시죠? 지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두려우신 것일 수 있어요. 저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배도를 기준으로 세웠던 계획을 바로 폐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일단 도전 만화는 공간을 열어놓은 곳이에요. 거기서 연재하는 것을 무급 연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곳에 연재하면서 돈을 못 받는 건 무급 연재가 맞지만 그냥 펼쳐놓은 곳에 올려놓는 것은 무급 연재가 아니라 나의 습작을 발표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주지 않은 회사에 10년간 갔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10년간 출근하셨나라고 안 해요. 그죠? 내가 합격하지 않은 대학교에 10년간 갔다 온다고 해서 10년간 개근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전 만화에서 어떤 게 뽑히냐 이건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도전 만화에 10년간 올린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10년간 안 받아가면서 무급으로 노력했더니 됐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주 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운드 클라우드에 음악 올리는 거, 블로그에 글 써 올리는 거 이런 것들. 하지만 그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많은 플랫폼들은 브런치에서 돈을 주고 도전 만화 배도에서 창작 지원금을 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응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아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곳에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의 작품을 계속 올려서 독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좀 더 노출되려고 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기 위해서 계속해서 원고를 버스킹을 하는 상황인데 아니 버스킹을 하는데 뭐야 서울시 홍대 거리는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무료로 이렇게 착취해도 돼? 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 논리적 오류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베스트 도전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폐기하셨다고 했는데 뭐를 굳이 그래요. 누가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도록 굳이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공공 무대를 설치해 놨는데 목이 좋은 곳인데 내가 집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거기서 노래하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인데 굳이 그 계획을 폐기하시는 것은 저는 아깝다고 봅니다. 다른 걸 하시면서 추가적인 노력을 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올려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들어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